네, 안녕하세요.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아나운서 김혜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숭여자고등학교 정재원입니다. 네, 우리 학생들 뭐 더 이상 어린이는 아니지만 네. 그래도 이 어린이날 휴일 잘 보내고 있죠. 자, 5월이란 시기는 가정의 달이기도 하지만 우리 학생들에게는 아무래도 자신한테 맞는 전형을 잘 탐색해보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수시 6회 제한이 있잖아요. 이 제한이 없는 학교를 알아두는 것도 중요할 텐데 선생님 어떤 학교들이 있을까요? 예, 수시 6회 제한에 이제 해당되지 않는 학교들은 이제 교육부에서 운영하지 않는 대학들을 이제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요. 네. 뭐 대표적으로 이제 산업대학이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군산의 호원대학하고 이제 인천의 인천 홍성에 있는 청운대학이 대표적이고요. 네. 그밖에 이제 전문대학은 이제 수시 6회 제한에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특별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대학들이 있는데요. 뭐 육해공군 사관학교, 그다음에 국군 간호사관학교, 뭐 경찰대학교, 그다음에 이제 스트라고 하죠. 과기원들, 네. 카이스트, 뭐 유니스트, 디지스트, 뭐 이런 과기원들과 또 한국예술종합학교 그리고 전통문화학교, 또 방송통신대학 이런 대학들은 수시 6회 제한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회에 돼서 가능성이 있다면 써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알고 있었던 학교도 있겠지만 몰랐던 데가 있었더라면 이제 잘 기억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오늘 상담 함께해 주실 최고의 진학 전문가 선생님들 소개해 드리죠. 네, 최준기 선생님, 예. 저희가 앞서 얘기를 좀 나눠봤지만 요즘 취업난 때문에 육해공군이라든지 아니면 그렇죠. 경찰대라든지 좀 인기가 더 많아지는 것 같거든요. 이런데 지원을 하고자 생각을 할 때 예. 뭐 더 유념해야 될 게 있을까요? 네, 이들 대학들은 3차에 걸쳐서 시험을 치르는데요. 1차가 이제 국영수 중심의 이제 시험이고요. 그다음에 2차가 면접, 토론, 그다음에 이제 체력 검정이고요. 3차가 이제 수능인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1단계를 통과해야 2단계로 가는 건데 1차 시험이 국영수인데 국영수는 수능에 맞춰서 이제 범위도 아주 유사합니다. 다만 이제 수능 시험보다 상당히 좀 더 심화된 문제가 많다. 그래서 이들 대학을 이제 생각하는 학생들은 국영수, 수능을 준비하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공부하는 그런 내용으로 준비한다라면 아마 의미하는 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3차에 걸쳐서 아주 힘든 유시진 대위도 그렇게 들어갔겠죠? 아, 예. 예. 네, 오정훈 선생님, 요즘에 이제 앞으로 미래의 먹거리 하면 이제 공학 계열 이런 얘기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학 특성화 대학들이 있는데요. 카이스트 같은 이런 대학들 어떤 대학들 좀 주목해 봐야 되고 포스텍의 경우는 또 어떤지 좀 예, 일단 뭐 수시 지원이라는 차원에서 보시면 유니스트, 카이스트 등은 이제 앞에서 언급했듯이 6회 지원 제한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일단 지원을 뭐 누구나 할 수 있고요. 다만 이들 대학들이 상당히 인기도 좋고 또 장학금 혜택이 많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소위 뭐 스카이 대학이죠. 스카이 대학 정도의 지원자들의 역량들 정도 돼서 많이 지원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포스텍은 또 일반 대학으로 들어갑니다. 일반 대학이기 때문에 당연히 수시 6회 지원 제한에 들어가기 때문에 포스텍을 쓰게 되면 다른 5개 대학 정도의 원서 카드가 남아있다고 보시면서 지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뭐 이제 카이스트, 유니스트 같은 경우에는 제한을 받지 않지만 예. 이 지금 포스텍의 경우에는 포함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걸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저희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지금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상담 받고 있는데요. 상담 신청 원하는 학생들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문의사항 있으시다면 02-311-5441에서 2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시작합니다. 자, 1교시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사전 접수를 받고 있고요. 제작진과 충분히 논의를 거친 내용을 바탕으로 최고의 입시 전문 상담가 선생님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지금 바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담 학생을 먼저 화면을 통해 만나보죠. 오늘 만나볼 학생은 교육연구사를 희망하는 고3 학생입니다. 내신은 평균 2.22등급, 모의고사는 평균 2등급이고요. 학생의 키워드는 명확한 진로, 교육연구자, 뛰어난 리더십입니다.
희망대학은 한양대 교육학과 학생부 종합전형, 중앙대 교육학과 다빈치형 인재전형, 동국대 교육학과 두드림 전형입니다. 네, 자세한 상담에서 전화 연결해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간단히 부탁드려요. 저는 교육 연구자를 꿈꾸는 고3 여학생입니다. 교육 연구사를 꿈꾸고 있는데 우리 학생 이제 6월 모의고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네. 준비 잘 되고 있어요? 네, 매일 공부 열심히 하고 있어요. 성적은 공부하는 만큼 잘 오르고 있고요. 공부하는 것만큼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렇군요. 오늘 상담을 통해서 많은 도움 얻어가길 바랄게요. 자, 오늘 상담은 최준규 선생님께서 진행을 해주십니다. 예, 우리 학생이 지금 교육 연구사를 꿈꾼다고 했는데요. 최진규 선생님, 본격적인 상담에 앞서서 우리 학생의 이제 간단한 특징과 오늘 핵심 포인트 좀 짚어주시죠. 네. 그동안 제가 상담을 많이 하면서 이제 교육 쪽에 관심 있는 학생들 진로를 들어보면 대부분 이제 교사를 희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아마 이제 교육 연구사라는 어떤 분야로 이렇게 희망하는 학생은 제가 이제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교육 연구사라는 부분이 상당히 전문적인 그런 어떤 특성을 또 필요로 하는 부분인데 그런 만큼 우리 학생은 진로에 대해서 어떤 분명한 소신과 관점을 갖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 또 이제 학교 생활을 통해서도 그와 같은 어떤 책임성과 또 진로 개척 정신이 충분히 발현되고 있는 학생이다. 이제 저는 그렇게 이제 봤습니다. 네, 그럼 네. 먼저 큰 그림을 그려보죠. 최준규 선생님께서 평가해 주신 우리 학생의 수시와 정시 경쟁력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의 수시 경쟁력은 50, 정시 경쟁력도 50으로 평가해 주셨습니다. 예, 50대 50. 아직까지 이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진 않았는데요. 뭐 특별히 이렇게 평가해 주신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이제 역시 이제 수시하고 정시를 우리가 이제 판단을 해볼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이 내신과 수능 성적일 텐데요. 내신 성적은 2.22가 되고요. 수능 성적은 이제 평균 2등급이 되거든요. 그렇게 본다라면 뭐 큰 차이는 없지만은 어찌됐든 수능이 이제 비교 우위에 있다라고 본다라면은 수시의 어떤 비중은 지나치게 높게 잡을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보고요. 그래서 이제 수시와 정시를 이제 50대 50으로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수시를 생각할 때 이제 비교과도 우리가 같이 한번 고민을 해야 되는데 비교과가 우리 학생이 잘 돼 있긴 하지만은 그러나 이제 부분적으로 보완해야 될 부분도 있고 또 우리 학생의 가지고 있는 어떤 성적대의 그런 타 학생들과 비교해야 한다라면 그 학생들을 압도할 정도의 그런 임팩트 있는 그런 기록은 조금 아쉬움이 있다. 이제 이렇게 이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요. 수능 성적이 뛰어나고 또 이제 수능이 조금 이따 이제 제가 분석을 하겠지만은 계속해서 발전되고 있기 때문에 호흡을 길게 가져가면서 이제 수능까지 염두에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께서 잠깐 언급을 해주셨지만 이제 수능 성적이 향상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 네. 학생은 앞서 조금 불만족스러운가 봐요. 준비하는 거에 비해서 이제 앞으로 더 열심히 하면 더 향상될 수 있겠죠. 자, 선생님 그럼 우리 학생 유리한 전형 수는 어떻게 될까요? 예. 가장 이제 첫 번째 꼽은 전형이 학생부 종합 전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정시 전형, 세 번째가 이제 논술 전형으로 제가 이제 진단을 해봤는데요. 1순위를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이제 추천한 이유는 이 학생이 이제 이 전형에 도전할 때 교과와 이제 비교과를 같이 봐야 될 텐데 이제 교과 성적은 우리 학생이 이제 희망하는 대학에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이 성적이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는 거고요. 비교과는 이제 앞으로 이제 분석을 하겠지만은 잘 돼 있긴 하지만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 그러나 비교과가 다 마무리된 건 아니거든요. 아직 3학년 1학기 기록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3학년 1학기 기록까지 이제 경쟁력 있게 진행이 된다면 충분히 도전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정시로 넘어가서 이제 역시 수능 성적이 좋기 때문에 또 이제 이 수능 성적이 우리 학생이 어떤 그 큰 굴곡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제 향상되어 온 그런 흐름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어느 정도 이제 향상될 건지도 이제 궁금한 그런 대목이긴 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우리 학생은 이제 정시 전형으로도 충분히 도전 가능성이 있다. 그다음에 이제 3순위를 논술 전형으로 제가 봤는데요. 논술 전형으로 볼 때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수능 성적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 학생의 성적은 이제 수능 성적 논술 전형에서 요구하는 최저학력 기준을 이제 일정 정도 충족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도전 가능하지만 다만 우리 학생이 이 논술 준비에는 이제 크게 이제 진행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걸 이제 상담소에 써 보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그래서 이제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지만은 그래도 이제 3순위 정도에는 이제 우리가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 학생의 성적을 분석을 해보죠. 먼저 모의고사 성적부터 살펴주실까요? 네, 지난 4월 달에 이제 전국연합 성적이 되겠습니다. 우리 학생의 국어 성적은요, 100분이 97.65의 1등급이고요. 수학이죠, 나형인데 86.72%의 이제 3등급이고요. 영어는 84.04%의 3등급. 그다음에 한국사 같은 경우는요, 원점수 32점이니까요, 이제 3등급에 해당되는 거고요. 탐구에서 한국지리는 97.67% 1등급이고요. 사회문화 94.07%의 2등급. 그래서 그 100분위 평균이 91.97%고요. 등급 평균은 2등급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본다라면은 전국연합이 지금 2번 봤죠. 그래서 3월하고 4월을 이렇게 이제 비교를 해본다라면요. 3월 같은 경우는 3등급이었는데 이제 4월에 1등급이었으니까 국어 같은 경우는 이제 향상이 된 거고요. 수학은 2등급에서 3등급으로 아쉽지만 이제 한 단계 이제 내려가 있고요. 영어 같은 경우는 3등급에서 3등급으로 그대로 이제 등급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탐구 같은 경우는 한국지리는 1등급을 그대로 이제 유지하고 있고 사회문화도 역시 마찬가지로 2등급을 유지하고 있다. 자, 이제 이렇게 보면은요. 아까 이제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성적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만족스럽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판단할 때는 상당히 놀랍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학생이 1학년 때 들어와서 2014년도죠. 3월 달에 가장 처음 본 그 모의고사 성적이요. 국어가 3등급, 수학 4등급, 영어 5등급이고요. 그 다음에 탐구 같은 경우는 도덕이 3등급, 일반사회 4등급, 등급 평균 3.8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성적을 계속해서 진행되어 오면서요. 단 한 번도 하락된 적이 없었어요. 아주 미세하게라도 계속해서 이제 향상되는 그런 상황이 이루어져서 급기야는 이제 지난달 4월 달에 그 등급이 이제 평균 2등급까지 이렇게 향상이 되었거든요. 말 그대로 일치월장입니다. 제가 이제 국어를 가르치고 있는데 국어 성적에 대해서 또 관심 있게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1학년 때 국어 성적이요. 100분이 81.6%의 3등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4월 달 국어 성적은 100분이 97.65의 이제 1등급이거든요. 단 2문항만 틀렸을 뿐입니다. 역시 이제 4월의 영어나 수학도 3등급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이 100분위를 보면요. 아주 2등급에 가까운 그런 그 성적이니까 상당히 고무적인 거지요. 특히 이제 수학 같은 경우는요, 3월에 2등급 정도까지 이제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그 4월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문제 차이로 이제 3등급으로 이렇게 떨어지긴 했지만 그러나 큰 차이는 없었다. 이제 탐구 같은 경우는요, 한국지리는 계속해서 1등급이 나오고 있고 사회문화도 2등급이긴 하지만 한 문제 차이로 지금 2등급이거든요. 자, 이렇게 보면은 우리 학생이 수능 성적이 이제 수시를 제외하고 수능 성적만 가지고 놓고 본다면 제가 판단할 때 국어 1등급 유지하고 수학, 영어 2등급, 탐구 1등급에 맞출 수 있다라면요. 굳이 수시에서 우리 학생이 고민하지 않더라도 정시에 우리 학생이 원하는 대학에 이제 충분히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해봅니다. 예, 1학년 때 대충 보니까 평균이 한 4등급쯤 되는데 네. 그러면 이제 전국 등수는 몇 등쯤 될까요? 몇 등 되나요? 그 중간? 문과로 따지면 한 13, 4만 등 정도 되는 건데요. 근데 이제 지금 2등급권이니까 10%, 그러니까 지금 한 3만 등까지 올라온 거니까 무려 한 10만 등 정도 성적이 오른 거예요. 저희 박수 한번 치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말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우리 학생. 예, 근데 이제 문제는 또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또 문과 쪽이 경쟁이 좀 치열하거든요. 그렇죠. 현재 성적으로 예.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에서도 어느 정도 뭐 남는지 모자른지 좀 알려주실까요? 네. 그 부분은 이제 짚어봐야 우리 학생도 이제 궁금증이 해소가 될 텐데요. 우리 학생이 그 4월 전국연합 표준 점수가요, 800점 만점에 이제 514점 이렇게 되는데요. 이 점수를 가지고 이제 전년도 결과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에 지원한다고 했을 경우 중앙대 가학군 교육학과의 경우에는 516점이니까요, 한 2점 정도가 이제 부족하죠. 그다음에 이화여대 가학군 교육학과 같은 경우는 이제 526점 정도로 보고 이제 12점 정도 부족하고요. 그다음에 한양대 다학군 교육학과는 517점 정도. 그래서 한 3점 정도 부족하자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동국대 다학군의 교육학과 같은 경우는요. 510점 정도니까요. 4점 정도가 여유가 있어요. 그다음에 숙명여대 다학군은 교육학과는 509점으로 이제 한 5점 정도 여유가 있다. 자, 이렇게 보면요. 현재 점수에서 한양
한양대, 중앙대, 이화여대는 도전권이라고 본다라면은 동국대, 숙명여대는 지원해서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어떤 결과를 낼 가능성이 아주 높은 그런 대학이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요 너무 지나치게 수시에 이제 집중하다 보면은 이제 정시의 어떤 흐트럼, 그러니까 그 수능의 어떤 리듬이 흐트러질 그런 염려가 있을까봐 이제 제가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고요. 조금 더 이제 수능에서 보완한다라면 국어 같은 경우는 이제 비문학이고요. 수학 같은 경우는 이제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 해결 쪽의 문제. 영어는 이제 독해 부분이죠. 읽기 쪽을 조금 더 이제 보완해서 비중을 두고 공부해야 될 것 같다.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제가 또 제안드리는 부분 중에 하나가 성균관대 교육학과 같은 경우는 나군에 518점 정도라고 보면은 4점 정도 부족하니까요. 조금만 더 우리 학생이 수능 쪽에 이제 노력을 해준다라면 큰 이변 없이 이제 좋은 결과가 얻을 것이다. 자, 이제 네. 제가 이제 처음부터 궁금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우리 학생의 진로가 이제 교육연구사라고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교육연구사라는 생각은 어디에서부터 출발을 하게 됐어요, 우리 학생? 처음에 교육 문제에 되게 관심이 많아서 교육학과 교수를 꿈꿨는데 그거 교육학과 교수를 하게 되면은 교육 제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다룰 수 없을 것 같아서 꿈을 바꿨어요. 교육 연구자로. 아, 교육연구사가 어떤 일을 하는 그 직업이라는 건 알고 있나요? 네, 교육 제도에 대해서 연구하고 실제로 이렇게 적용해 보는 직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알고 있는 교육 연구사는요, 우리 학생이 이제 그 길로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길은 이제 무슨 뭐 행정고시 같은 시험을 치러서도 가능하겠지만은 그러나 이제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에 교직에 들어가서 교사로서 일정 기간 이제 근무를 한 후에 이제 전문직 시험을 치러 가지고 교육 연구사로 이제 나가는 그런 길이 가장 또 빠르고 좋지 않을까. 또 현장 경험도 일정하게 쌓는다면 더 좋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이렇게 우리 학생 모의고사 성적 자세히 살펴봤고요. 이번엔 학생부 성적을 볼 텐데요. 교과 성적부터 선생님 살펴주실까요? 네, 교과 성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 이제 2학년까지인데요. 사회 성적이 가장 높습니다. 1.38이고요. 국어가 2등급, 그 다음에 이제 영어가 2.5고요. 수학이 조금 떨어집니다. 3등급입니다. 그래서 등급 평균은 2.22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학기별 추이도 살펴주실까요? 네, 주로 이제 국어, 수학, 영어를 중심으로 해서 살펴볼 텐데요. 국어 같은 경우는 1학년 1학기 2등급이었는데요. 1학년 2학기 때 많이 떨어졌어요. 4등급이었다가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에 와서는 1등급으로 이렇게 향상된 모습을 이제 확인할 수 있고요. 수학은 뭐 요지부동입니다. 1학년 1학기 3등급이었는데요. 뭐 2학기, 2학년 1학기, 2학기 거치면서 계속해서 이제 3등급을 유지하고 있고요. 영어 같은 경우는 이제 3등급에서 시작해서 2등급으로 향상됐다가 다시 이제 3등급으로 이제 유지하고 있는 그런 성적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이 수학이랑 영어 같은 경우는 조금 아쉽긴 하지만 국어 같은 경우는 모의고사 성적도 그렇고 교과 성적도 그렇고 예. 이렇게 일치월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이번엔 비교과 활동 살펴볼게요. 최준경 선생님께서 평가해 주신 우리 학생의 비교과 입시기상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우리 학생의 비교과 입시기상대 살펴보겠습니다. 맑음은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이고요. 구름은 수상경력과 독서활동이 있습니다. 예, 전반적으로는 지금 긍정적인 평가를 내려주신 것 같은데요. 최준경 선생님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네. 우선 이제 맑음이라고 보았던 부분 중에 이제 자율활동을 살펴볼 건데요. 우리 학생 이제 리더십이 대단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학급에서 반장도 했고 또 이제 학생회장까지 이제 역임을 했으니까요. 뭐 그거는 이제 의문의 여지가 없겠죠. 또 학급 전체의 어떤 행사라든지 학교 전체의 행사에 대해서 대개 이제 그런 어떤 리더십을 발휘할 자리에 가면은 이제 그 주어진 기존의 어떤 틀에 의해서 이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상당히 아이디어도 많이 내고 또 그부들의 어떤 또 교우들의 어떤 의견들을 많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수렴하려고 노력을 했다. 뭐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긍정적인 요소로서 이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동아리 활동 같은 경우는요. 문예반에서 활동한 부분도 있습니다. 뭐 교육 연구사가 되는데 문예반에서 활동하는 것이 뭐 진로하고 연관성이 이렇게 볼 때 문예반은 문학적 감성을 키우는데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진로하고도 더 적절하지 않느냐. 또 문지까지 이제 발간한 그런 내용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교육봉사 동아리에서 활동을 했는데요. 초중학교 학생들을 이제 학습을 도와주면서 이제 멘토로서의 어떤 역할들도 충실히 했다. 이 부분은 이제 긍정적으로 봐야 되겠죠. 그다음에 봉사활동은 1학년 때 52시간인데 개인이 한 시간이 38시간입니다. 적지 않은 시간입니다. 2학년 때 58시간인데 개인이 이제 34시간을 했고요. 주로 이제 청소년 수련관에서요. 중학생 방과 후 학습에 꾸준히 참여했다. 이 꾸준히 참여했다는 얘기가요. 뭐 학년 말에 이제 몇 달 동안 뭐 몰아서 이렇게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연간으로 볼 때는 이제 지속적으로 이렇게 이제 참여했다라는 부분을 본다면 봉사의 어떤 진정성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봉사 활동이 본인의 진로하고 아주 상당히 매치가 잘 돼 있다. 이런 면에서 이제 긍정적으로 본 겁니다. 그다음에 진로 활동 같은 경우는 대개 이제 진로 활동이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서 하는 진로 활동이 이제 형식적으로 참여해서 개성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참 많다.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아쉬움인데 우리 학생은 이 진로에 참여하면서 본인의 어떤 추구하고자 하는 것들을 하고 이제 같이 고민하면서 그 속에서 이제 자기 방향을 찾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런 모습들이 곳곳에서 보일 수 있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수상 경력이 조금 아쉽습니다. 이 부분은 1학년 때 2건이고 2학년 때 이제 10건인데 뭐 그 수상 건수가 적어서 아쉽다 이런 거보다는요. 체육 관련 수상 실적은 상당히 많은데 본인이 이제 그 연구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탐구라든지 또는 뭐 경시라든지 이런 쪽에 이제 학구적인 부분 쪽에서 좀 수상 실적이 많았으면 좋았겠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웠다. 그래서 좀 물론 이제 3학년 1학기 이제 수상 실적은 없으니까 그건 이제 논외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독서 활동 같은 경우도 1학년 8건, 2학년 9건이면은 적은 내용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건 이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제 차이가 있을 텐데 거의 대부분이 교육 도서 쪽에 이제 치중돼 있어요. 근데 이제 다른 학생들 같은 경우는 본인의 진로 쪽하고 이렇게 이제 연관성이 없는 책을 많이 읽은 학생이 있는데 이 학생은 반대예요. 진로 쪽에 있는 책들이 거의 대부분이다. 이 얘기는 본인이 이제 연구하기 위한 쪽하고 연관이 되긴 하겠지만 그러나 고등학교 시절에는 조금 더 폭넓은 뭐 문학이든 사회든 경제든 다양한 어떤 독서가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서 제가 앞으로 좀 3학년 1학기 남은 기간이 있겠지만은 조금 더 이제 폭넓은 독서를 하라는 의미에서 이제 이 부분은 좀 이제 그 뭐랄까 이제 보완의 어떤 의미로서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성적과 비교과 활동까지 살펴봤는데요. 선생님, 그럼 우리 학생 희망대학 중에서 주목해볼 만한 대학은 어디가 있을까요? 그 부분을 제가 이제 잠깐 말씀드리기 전에요. 한 가지 또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요. 우리 학생의 그 교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인데요. 이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의 가장 큰 아쉬움입니다. 뭐냐면은 그 속에 우리 학생이 주도적으로 활동했었고 또 이제 활동이라는 거는 뭐 본인이 이제 토론도 하고 또 거기서 이제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발표도 하고 협력 학습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어떤 그 역동적인 부분들이 이제 교과목별로 그렇게 좀 나타나 있지 않다라는 거 이런 것이 상당히 그 아쉬움이 있다. 그래서 3학년 1학기에는 교과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기록을 조금 이제 그런 면에서 역동적으로 이제 가져갈 수 있도록 우리 학생에게 꼭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그 우리 학생의 사고지각이 하나가 있어요. 이 사고지각 하나는 틀림없이 이제 어떤 그 교육자가 될 거기 때문에 이제 의미 있게 대학에서도 볼 텐데 이 부분은 자기소개서를 나중에 쓸 때 반드시 그 이유에 대해서 소명이 돼야 된다 하는 그 말씀을 꼭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 중에서요 가장 주목할 만한 대학 화면을 보면서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은 이제 1지망에 한양대 교육학과 학생부 종합전형, 2지망에 중앙대 교육학과 다빈치 인재전형, 3지망에 동국대 교육학과 두드림 인재전형인데요. 역시 이제 제가 가장 주목해서 본 대학은 1지망 대학인 한양대로 이렇게 전망을 해봤습니다. 예, 한양대요. 이유가 있으실까요? 네. 우선 그 한양대 같은 경우는요. 정말 그 학생이 그 진로에 대해서 얼마나 그 고민을 하고 또 그와 같은 부분을 위해서 노력해왔는가를 보는 그런 대학이지 않습니까? 예. 즉 말하자면 서류 비중이 높은 대학인데 아마 그 한양대에서 이 서류 평가하시는 분들이 우리 학생이 그 진로가 교육 연구사라는 어떤 진로에 대해서 진로를 정해놓고 꾸준히 도전해왔다라는 이 부분에 주목을 할 것 같아요. 아마 이제 교육학과에 지원하는 학생들은 대부분 이제 교사라든지 그런 쪽일 것 같은데 교육연구사를 지원했다라는 이 자체가 우리 학생의 가장 큰 어떤 경쟁력이 아닐까. 그래서 이제 1지망 대학으로 이렇게 선정을 해봤습니다.
네, 선생님 그러면 우리 학생 지금 한양대 얼마만큼 준비가 되어 있나요? 네,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교과 준비도 같은 경우는 이제 별점 3개를 줬고요. 그다음에 비교과 준비도도 이제 별점 3개를 줬습니다. 수능은 최저학력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제 평가를 할 필요가 없죠. 예. 네. 자, 저희가 우리 학생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흘러서요. 예. 이제 우리 학생이 희망하고 있는 한양대 그리고 선생님께서 주신 추천대까지 저희가 이메일로 정리를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 상담 받아보니까 어땠어요? 제가 궁금했던 부분들을 알려주셔서 되게 감사합니다. 네, 저희 말씀을 드렸지만 추천 전형이 가장 중요할 수 있거든요. 뭐 중앙대, 동국대, 이화여대, 숙명여대까지 선생님께서 추천을 해주셨어요. 이메일 꼭 확인을 해주세요. 네. 네, 지금까지 상담을 받은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